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82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그래서 어떻든 간에 광명이 분위기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안 좋게 혼자 생각하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어느 학원이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많아서 그런 거지. 어느 학원이나 있는데, 아니 어느 해나 어느 학원이나 항상 있어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그렇게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원에서 어떤 사장님은 무슨 도용 사장님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장님은 그 학원에서 거의 정모의사 보면은 거의 3등 안에 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으니까 무슨 하시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점수 항상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9시월 과정을 그분이 20필에 합격하시는데 9시월 과정을 혼자서 이렇게 이제 시간도 좀 그렇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일도 좀 보시면서 한다고 점수가 워낙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9시월 과정 혼자 공부하셨었는데, 그분 떨어지셔가지고 저한테 원장님이랑 1월 달인가 어느 해 이제 1월 달인가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 수업이어가지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5월 달이나 7월 달 돼서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다가 또 9시월 왜 떨어지냐고, 아니 합격하실 분인데 왜 떨어지냐 했더니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9시월에 그냥 혼자 한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일이 생기고 막, 그래서 일도 좀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시월 하다 보니까 시험 내에서 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1월부터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1차 합격이고 2차만 하는데 1월부터 나와서 하시라고. 그럼 1월부터 하시면 사장님은 그냥 수업만 들어도 거의 편안하게 그냥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데, 5월달이나 7월달에 나와서 마음 급하게 합격하실래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냥 1월달부터 그러면 교수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부터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 편하게 그냥 수업 끝나면 사람들하고 밥 먹고 하시면서 밥 먹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난하게까지 그냥 무난한 점수로 그냥 편안하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확실히 미리 듣길 잘했다고. 그냥 들으니까 편안하게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도 그 전에 그만둘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랬는데 아무리 잘 나와도 공부는 막판인데 내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지금 하신 분이고, 여기 없으신 분들 주변에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9시월은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서 하면 정신없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182페이지 문제집 종부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약집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요약집은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66페이지. 왜냐면 지금 최종 그렇게 들었다니까 대충 합격자 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9시월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제가 대충 합격자 수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좀 약간 울컥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나와 있는 10월 달에 남아 있는 사람 80%? 누가 지금 80%라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10명 남았는데 80%면 8명 합격?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남아있는 중에서 80% 그럼 80명 이런 식이어야지. 자, 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종부세는 주로 종합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나오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한 4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항상 과세 대상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누가 납부할 문제가 되는지. 자, 지문에 재작년 5개 지문 중에서 하나씩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산출세 어떻게 구하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 정부 부가가세하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한 얘기.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산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죠. 같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오더라도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문제로 대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봅니다.
자, 먼저 66페이지 요약집 개요입니다. 01번 테마 국세고 종부세는요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는 인세죠.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종부세는 압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는 압세문자가 되는데, 개인 압세문자일 때는 개인별 합산이죠. 부부도 따로따로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땡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죠.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모자법인별 합산이고요.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가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고의소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납기는 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 분해된 주택 분해들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고요. 분할납부 허용되고, 자, 물납은 근데 폐지됐고 할 수 없고, 아무리 것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아까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 규정 배웠죠?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됩니다.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죠. 비, 비누, 누.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적용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합니다. 02번 과세 대상 별표 3개고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 제외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를 적용되죠.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에서 우리 모든 토지를 토지용, 세개용으로 분류했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 이따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짐작해서 그냥 대충 짐작으로 풀면 안 되고, 반드시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고, 분리 대상 토지면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토지용 구분을 해야 돼요. 이따 문제 풀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일반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요. 또 합산 배제 주택,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인데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자, 올해 6월 달에 새로 추가된 게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준공공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원래 5년인데 이렇게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원래 민간 임대주택도 2018년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5년 임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2018년 3월 31일 이후, 4월 1일 이후에 이제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여기 임대기간이 이제 8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임대기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임대주택은 어떻든 간에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많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다주택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니까.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한 거니까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제외하고, 또 가정 어린이집중주택 등록 문화주택도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죠.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이요. 자, 별장 종부세가 아닙니다. 별장 이외 고급주택 포함해서 별장 이외 주택은 대상이 되고, 토지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상 아니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아니라고 그랬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